안녕하십니까. 저 빈누림이 오시다. 안녕하세요. 강훈입니다. 아니 광주 시내 한복판 빌딩 지하실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인생을 즐기세요? 만족하십니까? 한 20년 정도 이렇게 자연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광주에서 이렇게 좀 지하실에서 날씨와 어떤 자연 환경과 상관없이 깊이 내면에다 물어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저한테는 지금 시간들이 되게 소중할 것 같습니다. 광주의 한적한 건물, 지하 공간에 자리 잡은 작업실에서 이상을 향해 걸어가는 특별한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미대를 졸업한 이후 전업작가의 길만을 이어온 우직한 화가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경광대.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중앙에서 인정받는 화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독창적인 영역을 구축한 예술가. 물과 구름, 공기와 바람이라는 자연의 소재를 탐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러니까 작품 생활 한 20년 정도 하셨어요? 정확히 졸업하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25년이라고 해야죠. 전업작가로 25년. 네. 그리고 뭐 그림 그리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더 오래 전 일이겠죠. 이 특별한 기법은 처음부터 하신 것은 아니었죠? 네, 유화 작업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실험 작업들을 여러 가지 매체로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에 나가서 바다에서 모래라든지 어떤 갯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캐스팅하는 작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꽃잎을 가지고 바람 산책이라고 해서 공중에 낙하시켜서 떨어지는 꽃들을 또 그리는 어떤 바람과 내가 조우하면서 그리는 작업들도 했었고요. 그런 어떤 지난한 작업을 통해서 무리를 긋다라는 작품하고 공기와 꿈이라는 작품이 지금의 어떤 작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이미지를 되게 저작권 문제 없이 그냥 함부로 이렇게 쓰는 분들에 대해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25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더 오히려 서로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존중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작품에 쏟는 그는 예술가로서의 자질과 기질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름을 따라 구름처럼 살아온 덕분일까요? 어느 날 바라본 바닷가의 하늘에서 화가는 20여 년 작가 생활을 관통하는 화두를 얻었습니다. 젊은 시절 민중미술에 심취했던 그는 이념보다 개인의 삶이 중요해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연을 들여다보게 됐고 구름이라는 매력적인 소재를 발견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주 제목은 구름인 것 같은데 그 구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좀 더 항구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작품 세계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네. 그때 당시에 진도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진도로 내려가면은 뭐 식김구치라든지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영미해주는 어떤 그런 원형들도 남아있고 뭔가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는 도중에 그 황산면 오놀이라고 해남에 있는 어떤 조그만 마을을 제가 발견하게 됐고, 특별히 뭐 진도에서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 땅, 이런 어떤 낮은 구름들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어서 거기서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 유화 작품은 해남 풍경들을 조금씩 다니면서 이렇게 스케치하고 한 화면 이렇게 조합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씩 좀 축약되고 단순화되고 그러면서 배경이 됐던 하늘이 제 작품의 어떤 모티브가 됐습니다. 구름이라는 모티브가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해질녘 같은데요. 그때 뭔가 이렇게 속에서 흐르는 어떤 내조일 같은 걸 느꼈어요. 자기로 돌아오는 시간, 자기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제 작품의 자양분이 됐고, 또 구름이라는 모티브를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구름을 탐구하고 표현해온 화가는 표현 양식을 달리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해왔습니다. 최근 그가 구름과 조우하는 방식은 공기와 꿈이라는 작업 형태인데요. 너른 캔버스 위에 천연 염색한 한지를 붙여 바탕을 완성하고 그 위에 작게 자른 마른 목골 한지 조각을 겹겹이 이어붙여 구름의 질감과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화가 강훈만의 기법은 고된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의도를 갖고 시작하지만 궁극에는 모라의 경지에 이르고 그 속에서 구름과 바람과 하늘이 생동감을 얻게 되죠. 구름을 보면은 사실 살아있는 것보다 이게 생물체가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살아있지 않는 것은 이제 묘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름이라는 형태는 일단 형태가 정확히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죠. 비정형적이죠.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생성이 돼서 이게 발전하면서 그냥 소멸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네. 모든 것들은 그런 어떤 순환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사로잡은 것은 그런 어떤 매력적인 요소들이죠. 특별한 기법으로 구름 그림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실은 이 작업 같은 경우는 하나씩 붙일 때 제일 처음에는 좀 약간의 의도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죠. 근데 결국 하나씩 붙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어떤 지점이 오더라고요. 저는 어떤 승려분들이 어떤 무상 지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 생각이 없을 때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고 저는 이 작업은 나만의 어떤 조형으로 한번 어떤 내가 원하는 공기와 꿈을 좀 표현하고 싶기에 가장 용이한 어떤 모티브다 해서 조형 쪽으로 계속 개발된 거고 또 내 마음속에서 물어보겠죠. 뭘 원하는지 끊임없이 자신한테 물어봐가지고 또 이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내용으로 작업을 하게 됐을 때는 네. 거기에 가장 적합한 다른 매체를 또 찾아갈 겁니다. 그가 구현하는 또 하나의 독창적인 영역은 무리를 긋다 작업입니다. 묵직한 유화 작업에서 벗어나 담백하고 투명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던 작가는 고향 강진의 고운 초록색 바다를 보며 하늘을 떠올렸고 하늘빛과 물빛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죠. 아크릴판 위에 화선지를 올리고 물을 적신 후 단 하나의 손을 내리긋는 작업은 명확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구현해냅니다. 물과 공기의 흐름 속에 작가의 붓질이 더해져 그만의 작품이 완성되죠. 여기는 색깔 가지고 다른 모양 없이 이제 작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좀 더 난 작업을 좀 재밌게 하고 싶었습니다. 명말 청초에 석도라는 사람이 동양의 어떤 화론을 이렇게 정립하면서 네. 일에게 우주를 담고 만에게 자연을 품는다, 자연을 표현한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되게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시각적으로 좀 표현해볼까. 나도 일액을 가지고 우주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고민한 차에 요즘 우리 주거 환경이 전부 다 이렇게 책상 위에서 드로잉 하다 보면은 유리판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번 일액을 한번 딱 그어보는데 딱 꽂고 나서 다 마르고 나서 그 뒤를 딱 보니까 굉장히 회화적인 내가 원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우연이란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물, 바람, 구름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거든요. 그 요소들은 자연의 어떤 요소들, 자연의 어떤 에너지들을 내가 내 작품을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순수한 나의 조형 의지로만 다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바람이 됐든지,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공기가 됐든지, 그 다음에 도자기 하는 사람이 불이 됐든지, 이런 어떤 자연 요소들이
내 작품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과 같이 합의를 하는 지점들이 제가 생각하는 자연과 대화에 있어서 또 자연에서 20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어떤 지점인 것 같아요. 작가 강훈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영상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2012년) 광주 비엔날레에 선보였던 작품 숲, 숨, 쉼, 그리고 집은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대표적인 예. 끊임없이 변화하길 원하고 다양한 요소를 흡수하면서 늘 진화해온 것이 작가 강훈이 갖는 장점입니다. 선생님 작업을 완전히 혼자서만 하십니까? 그 다른 사람하고 뭐 이제 같이 하시는 그런 거는 안 하시고요. 예, 강주에 온 또 하나의 이유인데요. 되게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컴퓨터 공학도라든지 뭐 영상 작가라든지 저하고 다른 매체에 있는 작가들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비전들이 보이더라고요. 다양한 어떤 장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로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그것들을 계속 스터디하고 그러면서 팀의 작업이 곧 자신의 어떤 작업이 되고 자신의 작품이 곧 팀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떻게 긴밀한 호흡을 만들어야만이 그런 융합 작업을 해야만이 결과적으로 통섭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즐겁게 비빔밥팀과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시할 때 그 여러 가지 작품도 같이 하는 겁니까? 네. 2012년도에 라운드 테이블전에서 비빔밥팀이 출품했던 작품은 뭐 숲, 숨, 쉼 그리고 집이라는 한글을 가지고 광주의 어떤 문제, 시경전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런 어떤 정체성 있는 작업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한번 만들어 보자.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품했던 작품인데 의외로 되게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존 라이크만 교수도 되게 후한 평가를 했고 아무리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융합합시다 이렇게 해서 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궁합이 맞고 또 서로의 어떤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이래야지 즐거움이 생기고 또 어떤 양질의 어떤 작업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작품 인생에 일관됐던 화두는 구름과 하늘과 바람으로 표현되는 자연. 작품 속에는 화가 강훈이 창조한 소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작가의 영혼이 자연과 조우하는 순간 작품은 생동감을 얻고 작고 부드러운 생명의 입자들이 일으키는 파장은 크고 긴 여운을 남기죠. 만일에 앞으로 무슨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으면은 어떤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상상력이 마르지 않도록 열심히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주변 환경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 광주에 와서 제 주변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가들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렇게 아시아 문화 전당도 이렇게 생기는데요. 거기에서도 지향하는 게 많은 어떤 학문들이 서로 융합하고 결과적으로 통섭까지 오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미래의 어떤 문화예술이 활력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창작의 샘을 파고 싶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응축해 화폭에 옮기는 일상 속에서 온전한 자연을 담아내고 상상력을 풀어내는 강훈 화가. 그의 열정이 만들어낸 세계는 무궁무진해 보입니다.